요요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바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왜 단기 감량은 실패로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보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빨리 빼야지,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식사도 막 줄이고 또 막 운동도 갑자기 늘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빠져요. 체중이 빠집니다. 이제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몸의 어떤 변화고 어떤 장기적인 몸의 체지방의 관리와 비만의 관리인데요. 이제 이때 사실은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고 급격하게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것은 사실 지방만 아니거든요. 뭐가 빠지냐면 수분과 근육이 함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감량이 아니라 몸에서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위기 상황으로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은 오히려 이제 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또 에너지 소비도 줄이게 되고요. 지방 저장을 늘리면서 또 기초 대사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체중은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몸은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살을 오히려 더 찌우려는 쪽으로 몸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2017년에 자마라는 이제 비만 연구에서 어떤 결과를 냈냐 하면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근육 감소와 기초 대사 저하를 유발한다는 그런 걸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한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 단기적인 체중을 빨리 빼겠다고 하는 그런 감량은요, 오히려 성공하기보다는 내 몸의 요요를 만드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요요는 왜 생기며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요가 오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제 내 다이어트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요라는 거는 어떤 다이어트 실패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 반응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체중이 갑자기 줄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몸은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식욕을 막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줄이고요. 또 지방은 오히려 늘리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체중은 오히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이제 더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면 체중 감소 후에는요, 오히려 식욕을 억제하는 우리 호르몬이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렙틴과 이제 그렐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이 호르몬이 렙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연구가 또 2011년도에 NEJM에서 이미 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요요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 의지 부족 또는 다이어트 어떤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 급격하게 식사를 줄인다든지 급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칼로리 개념에 몸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 몸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했다가 실패하고 또 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다이어트 루프라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생각하고 또 뭐 본인을 막 자책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원인은 어떻게 보면 방법의 문제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들어지는 게 잘 순환되지 않고 또 하루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잘 안정되고 균형되어 있지 않으면요, 억지로 체중을 줄이는 건요, 오히려 더 몸을 역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열심히 칼로리 개념으로 노력하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몸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이나 칼로리 개념이 아니다. 이 내 몸의 에너지의 문제, 내 몸의 어떤 기능의 문제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살을 빼면 왜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걸까요? 빠르게 체중을 빼게 되면요, 몸은 이제 생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갑자기 칼로리가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은 생존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초 대사가 감소되죠. 그리고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지방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 저장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몸이 에너지가 흐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대사 감소, 식욕 호르몬이 증가, 지방을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효율이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오히려 더 쉽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감량은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이 내 몸에 다이어트하고 나서 다시 몸이 오히려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이 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요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의 그 에너지에 관여하는 게 일상생활이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요. 또 에너지를 순환하는 데는 일상의 움직임이죠. 운동을 포함한 움직임이고요. 또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해가 뜨면 일어나서 몸을 막 움직이고 저녁이 되면 몸의 에너지를 저장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저장하고 안정하는 게 이게 바로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인데요. 요요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중에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깨지는 이건 바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식욕 관련되는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밤 11시만 되면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식욕에 관련되는 호르몬은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었기 때문에요. 하루 3번의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또 몸의 기능이 정상일 경우는 일정하게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상적인 어떤 호르몬의 리듬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1시를 넘게 잠을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은 본래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때 이제 잠을 자는 게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10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11시, 1시간 정도는 몸이 그걸 버텨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녁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무슨 그런 일이 있구나. 에너지를 저장해야지,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 11시가 넘으면 식욕을 오히려 촉진하는 나오지 말아야 될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야식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11시 전후에서 저녁에 야식이 땡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야식이 쉽게 말하면 식욕이 저녁에 뭘 먹고 싶어도 그걸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나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는 내 몸의 식욕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게 깨진 경우는 제가 본인이 억지로 참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3개월, 6개월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라는 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자연의 에너지 힘을 사람이 이기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요가 많이 생기고 또 요요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패하고 요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루에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녁에 뭐 어떤 데는 일찍 자고 또 새벽에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 또 뭐 일어나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현상이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이거는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되는 그런 비만이 사이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일단 식사를 줄여야지. 그리고 많이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야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식사 운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오히려 지방 연소도 감소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몸은 오히려 살이 빠지기 이제 어려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면 연구 논문을 보면요. 2004년도에 아주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세계적인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수면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비만의 위험이 한 50%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면이 부족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요. 이제 지방 저장을 막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이어트는 먹는 거와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루의 어떤 생활 리듬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수면이 핵심 요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35년 동안 사실은 많은 비만 환자를 봤는데요. 그 비만 환자를 보면서 중요한 그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비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일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같은 조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전혀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지치고 또 오히려 몸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특히 이제 비만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본인의 단지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에너지 기능 차이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보면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소화기능에서 에너지라는 거, 우리 일상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이 심폐순환기능이라 그러죠. 순환기능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신으로 이제 이 에너지가 인체 각 기관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성과 균형이 일정한 어떤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을 유지하면 사실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중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요, 내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러한 깨달음이랄까,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일반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단순하게 다이어트라 그러면 칼로리 개념이라서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 돌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다이어트고, 또 살이라는 것은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고 내 몸이 정상으로 돌려지면은 그냥 빠지는 거다. 이런 걸 좀 알리고자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의 어떤 목표랄까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식욕 억제 주사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몸을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전환의 계기랄까,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만 생각을 해야지 그걸로서 절대 칼로리 개념으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몸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35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하나의 어떤 진리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일반인들한테 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어쨌든 그 책 내용에 내 몸의 에너지를 진단하는 방법, 또 거기에 따른 생활법 같은 걸 자세히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건강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